자, 이강민의 잡지사 천회 특집 라이브를 많이들 기다리셨죠?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건 천회 특집을 맞이해서 두 개의 천 이야기를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대부분 다 뭐 하늘천 막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숫자 천에 좀 집중을 해서 저는 천년이라고 하는 시간에 관련된 두 가지 작품을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미술사에서 천이라는 숫자 자체가 좀 의미하는, 그러니까 숫자 그대로가 아니라 좀 관념적인 것들을 넣잖아요, 미술에서는. 천 하면 어때요? 천년 시간 하면은 굉장히 긴 시간. 굉장히 긴 시간에 역사도 뭐 관련되어 있고 끝없이 반복되는 시간을 이제 상징하는 단어가, 상징하는 숫자가 이제 천년이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두 가지의 작품이요, 천년을 전혀 다르게 보여주는 두 개의 작품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작품은요, 요새 사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아티스트를 조금 제가 데리고 와봤어요. 전현무 씨? 네, 영국의 현대 미술가인데요, 데미안 허스트라는 작가입니다. 네. 데미안 허스트 아마 예전에 잡지사에서도 한번 뭐 가볍게 그 다룬 상어 적이 그림 아닌가요? 맞습니다, 상어 그림? 맞습니다. 예. 상어 그림이 아니라 상어 실제 잘라가지고. 상어를 그렇죠. 예, 네. 가지고 이제 작품을 만들었던 그런 작가인데 이제 네. 1990년도에 만들었던 작품이 있어요. 작품 제목이 천년입니다. 천년. 네, 그래서 뭔가 천년 하면 굉장히 좀 웅장한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일단 천년이라는 작품 제가 이제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설치 미술이네요. 네, 설치 미술이에요. 그래서 사실 뭔가 웅장한 이 제목과는 다르게 사실 딱 처음 보면 굉장히 좀 당황스러워요. 네. 그래서 보시면 이 유리관이 이렇게 있고요. 네. 저게 지금 두 개의 공간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기준으로 오른쪽에는 흰색 상자가 이렇게 하나 있고, 그리고 반대편에는 뭐가 있는 거냐면 아래에 소 머리가 있어요. 진짜 소대가. 네. 소 대가리는 뭐 네, 동물이니까. 그렇죠. 동물이니까. 예. 그래서 이 절단된 소 머리가 있고, 그리고 이 상자 안에 뭐가 있는 거냐면 네. 이제 구더기가 있는 거예요. 구더기요? 네. 상자 안에. 네, 구더기가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작동이 되는 그런 작품이냐면, 실제 저 구더기에서 이제 자라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저기서 뭐가 탄생을 하냐? 파리가 태어나겠죠. 예. 그러면 파리가 저 구멍을 통해 나와요. 그러면 저기 가운데에 벽면에, 투명 벽면에 작은 구멍들이 뚫려 있어요. 그러면 파리가 당연히 그 구멍 타고 옆으로 넘어가겠죠. 예. 그러면 잘린 소머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게 뭐가 되냐? 파리의 먹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잘린 소머리 위에 보시면 뭐가 하나가 더 설치가 돼 있어요. 그렇지요? 그게 뭐냐면 살충기예요, 살충기. 그러니까 이제 막 빛이 나오니까 파리가 막 먹이를 먹다가 다른 파리들은 이제 빛을 향해서 가는 거죠. 그러면은 부딪힐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죽겠죠. 그러면 그 죽은 곳에서 또 이 구더기가 탄생을 하고 또 거기에서 파리가 탄생을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순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탄생과 순환과 죽음이 이 안에서 천년이 반복된다. 서클 오브 라이프네. 맞아요, 그죠? 맞아요. 예. 그래서 계속 예. 부패가 되고 있나요? 그쵸. 그 잘린 소머리가 지금은 이제 전시가 끝났거든요. 전시는 끝이 났는데 얼마 전에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이제 전시를 했었어요. 그래서 정말요? 네, 실제로 한우겠네, 한우? 네, 실제로 천년이라는 작품이 이제 전시가 됐었고, 네. 이번에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처음으로 50만 명을 넘겼어요, 관람객이. 그래요? 그래서 어마무시하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데미안 허스트를 알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었는데, 네. 저 작품 이제 안에서 이 계속 천년 동안 반복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보여준 거잖아요. 그래서 네. 데미안 허스트가 원래도 이런 죽음에 관련된 이야기를 작품으로 이야기를 하는 작가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편집장님이 상어에 관련된 작품이 있다 했는데, 진짜 살아있는 상어 있죠. 이거를 박제를 시켜요. 그래서 포름알데히드 용액 안에다가 네. 이제 관 안에다가 그 상어를 넣어놓는 거예요. 근데 어떤 모습으로 넣어놓냐? 입을 크게 그래. 벌리고 있는. 조스 포스터 같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대로 이 벌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이제 안에다가 박제를 시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진짜 실제 상어 크기의 입도 벌리고 있으니까 공포심을 느끼는 거예요. 아, 나는 상어한테 물려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 네. 이런 공포심을 느낀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은 살아있는 상어가
아니잖아요. 이미 죽어 있는 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감각하는 삶과 죽음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또 약에 관련되어 있는 작품이 있어요. 그래서 약을 뭐 1000개도 넘게 막 이렇게 전시를 해놓는 거죠. 그럼 그건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약이라는 게 우리 아파요. 아프면 뭐합니까? 병원 가요. 병원 약 가고 먹고. 병원에서 약 약 처방 먹죠. 받아서 약 먹잖아요. 그럼 우리 약을 먹으면 무슨 믿음이 있어요? 나을 거라는 믿음. 나을 거라는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이 믿음이 얼마나 허황된 건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을 먹는다고 해서 그 병이 바로 낫지 않잖아요. 뭐 그리고 약이 안 들 수도 있고. 근데 우리는 약을 먹으면 당연히 이 병이 낫겠구나 하는 맹목적인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 사실 작품에서는 색깔이나 뭐 혹은 보이는 모습이나 비주얼 이런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약 보면 약마다 색깔이 다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그 기능도 다르고 그래서 그 약들을 쫙 전시를 해놓으면 진짜 마치 하나의 추상화처럼 보여요. 그래서 그 안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맹목적인 믿음이 있다. 그렇지만 우리 약 먹으면 약 먹어도 아무리 약 먹어도 네. 피할 수 있나요? 죽음 피할 수 없죠. 우리는 언젠가 다 세상을 떠나요. 그까지는 그래서- 해야 되는데 이거. 아니에요. 네. 그래요? 박수. 예.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주로 다루는 그런 작가이고요. 네, 그래서 네. 사실 영국 현대미술을 막 뒤흔들었던 작가예요. YBA라고 해서 Young British Artist. 그래서 이 젊은 작가들이 원래는 우리가 제일 최고로 여겼던 예술들은 무조건 회화란 말이에요. 네네. 뭔가를 그린 그림이죠. 네.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뭐 이제 뭐 대중 미술에서 볼 수 있는 광고, 대중 문화, 아니면 이런 동물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런 새로운 작품을 보여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파리가 얼마 안 살잖아요. 네. 갈라 작가님 파리가 보통 평균 몇 년 살죠? 아, 몇 년이 아니라 몇 성충으로 살죠? 한 몇 주 살죠. 몇 주 주? 살죠. 한 어. 3주 정도 사나요? 네. 그 정도 살면 인간의 삶에 비해서는 사실 너무 미약한 삶이잖아요. 짧은 삶이잖아요. 네. 근데 이 작품 안에 들어가 있는 파리는 어떤가요? 1000년 동안 이제 그 삶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짧은 생명으로 가장 긴 시간을 보여줬다. 표현해준 그런 작품이다라는 거죠. 근데 이 데미안 허스트가요. 예. 별명이 있어요. 별명이. 별명이 뭐예요? 미술계 악동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왜 악동이냐? 이번에 이 작품들이 전시가 될 때요. 사실 데미안 허스트가 전시할 때마다 부딪히는 문제점이 있어요. 문제점이 뭐냐면 동물 윤리에 관련되어 있는 이런 논란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이거 어떻게 진짜 동물을 사용을 할 수가 있냐? 지금 댓글에도 동물 윤리에 어긋나는 거 아니냐. 맞아요. 동물 예. 보호협회에서 매번 시위를 해요. 그래서 실제로 전시가 중단이 된 적도 파리 있어요. 목숨도 목숨이니까. 그렇죠. 소머리 정도 좀 괜찮지 않나? 아 근데 이 와중에 프리랜스님께서 1000년까지 못 삽니다. 소머리의 양분이 1000년 못 가요라고. 아 소는 계속 갈아요. 아 소머리 계속 간답니다. 소머리를 계속 갑니다. 맞아. 네, 그러면 이제 맞아. 1000년이 지속이 된다라는 거죠. 맞아. 네. 데미안 허스트가 사실 죽고 네. 나서도 작품은 계속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1000년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약간 우리나라 해장국 업체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서로 조인트로 해갖고 사업을 그죠? 아니죠. 거기는 앞으로 1000년 동안 계속 공급을 해주겠다라는 식으로. 끓여 먹어야 되는데 거기 작품을 왜 거기 줘요, 그걸요? 주고 주는 건 주고 홍보용으로 주는 건 주고. 네, 어찌됐든 동물단체에서 반대를 하는구나. 동물윤리협회에서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 살아있는 나비를 박제해서 만든 작품도 있었고 실제 이 아기 소랑 엄마 소를 이제 반절 잘라서 막 아, 이거 이제 너무한다, 이렇게 한 것도 그거는. 있었어요. 물론 좀 검열이 필요하지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좀 그게 있었는데 데미안 허스트가 전시되는 이 논란이 막 가득했던 때는 조용히 하고 있다가 이제 전시가 끝날 무렵에 내한을 했습니다. 이제 살아있는 작가니까 내한을 해서 기자회견을 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이번 소머리는 가짜다. 아,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거기서 구더기 안 나오잖아. 그거. 구더기를 계속 이제 보충을 하고 보충을 하고. 그것까지 봤구나. 내다봤구나.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너무 징그러워, 너무 악동이네. 끔찍해 하면서 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네. 결국에는 이게 때 모두 다 허상이었다. 이게 작품의 진짜, 완성이야. 그렇죠. 악동이네, 그렇죠. 진짜 대단하죠. 그래서 와. 이번에 나비 박제 작품도 왔었어요. 근데 네. 나비도 요즘에는 실제 나비를 사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작품을 볼 때 이게 진짜여야만 의미를 가지는가 사실은 아닐 수 있다라는 아닐 수 거죠. 있다. 이게 가지고 있는 미술의 굉장히 대단한 힘이다라는 걸 구더기를 넣어도 그 알려주는. 구더기는 살충제에 죽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이제 살충제 바로 부딪히는 게 아니니까 뭐 파리에 계속 태어나면 구더기의 목숨이 아니냐 이건. 구더기는 조금 불쌍하게 하지 마. 구더기의 목숨을. 근데 발로하자카는 하나도 안 불쌍한 가족상이야.
흐뭇하게 듣고 계시네요. 이게 첫 번째 작품이군요. 네, 첫 번째 작품이었고, 네네. 네, 이제 생각보다 얘기를 많이 했는데, 네, 이제 400초 정도 남았습니다. 네, 두 번째 작품은 무엇이냐면, 네. 이제 이거랑 거의 1000년 가까이 이제 시간이 차이가 나는 그런 작품입니다. 네. 바로 1000년 동안 살아남은 작품이 하나 있어요. 이게 어떤 작품이냐? 얼마 전에 썬킴 선생님이 저희 바이킹의 역사 그렇죠. 다뤄주셨었잖아요. 아이고. 네. 바이킹 다뤄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네, 네. 저도 굉장히 재미나게 봤었던 그런 작품인데 바로 11세기에 이 바이킹의 역사가 또 담겨져 있는 오. 대표적인 테피스트리 작품입니다. 그래서 테피스트리. 바이웨 테피스트리라고 하는 작품인데요. 이제 사실 우리가 이 그림만 회화 작품만 조금 익숙하게 미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미술의 역사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다뤘던 이 작품 중에 하나가 테피스트리거든요. 테피스트리라는 게? 예. 테피스트리가 뭐냐면 시실이랑 날씨를 이제 가로줄 세로줄 엮어서 이제 천으로 만드는 작품을 테피스트리라고 해요. 저게 천이에요, 저게. 근데 사실 이게 이름은 바위의 테피스트리인데 네. 테피스트리는 아니에요. 이름만 테피스트리고 아. 사실은 자수예요, 자수. 이제 이렇게 자수를 놓아서 만든 그런 작품인데 네. 여기서 이제 다루고 있는 이야기가 저희 썬킴 선생님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영국 역사에 1606년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었어요. 예, 예. 그래서 윌리엄. 그때 맞아요. 네. 윌리엄의 네. 그 정복 이야기를 네. 담고 그 있는 노르망디에 거예요. 있었던 윌리엄. 맞습니다. 예. 그래서 노르망디와 잉글랜드를 정복하는 그 이야기가 쭉 담겨 있는 그런 테피스트리예요. 그래서 사실 이게 굉장히 좀 역사적으로도 의미 있는 작품인 게 왜 그러냐면 예, 예. 11세기 이때 당시에 문헌으로도 잘 남아있지 않았던 사료들 있죠. 자료들. 그렇죠. 이런 게 그림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뭐 입었는지, 이 배 어떻게 만들었는지, 전투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었고 이런 것들이 쭉 담겨져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 선생님 그 영상 보시면은 롱쉽 나오잖아요. 맞아요. 롱쉽. 롱쉽. 네, 그래서 그 배도 이 장식을 어떻게 달았고 실제 이 배를 타고 나갈 때 어떤 식으로 이제 정비를 해서 나갔고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보시는 바이엘 테피스트리 역사 안에 자료네. 맞아요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 작품이 굉장히 재밌는 게 뭐냐면 네. 원래 보통 역사화, 전쟁화 이런 무언가 있었던 사실을 다루는 작품들이 전쟁 중에 한 장면, 네. 뭐 가장 그 극적인 장면 그렇죠. 이런 네. 것들을 선택해서 이제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바이오 테피스트리가 되게 길어요. 아. 68m거든요. 아주 68m짜리. 네. 와. 그래서 무게 어디서 전시해, 자체도 350kg 정도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안에 내지만. 야. 그래서 이게 진짜 말 그대로 쫙 펼쳐지고 예. 이게 하나의 장면을 딱딱 끊어서 보여주거나 아니면 하나의 장면을 이렇게 넓게 펼쳐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야기가 진행이 돼요. 이야기가. 그래서 윌리엄이 어떻게 명령을 내려서 어떻게 출발하고 군사가 진집이 돼서 전쟁을 벌이고 마지막에 정복이 됐다. 이런 이야기까지 쭉 걸어가면서 보는 작품인 거죠. 서사가 있구나. 맞아요. 약간 웹툰 같은 좀 그런 느낌이에요. 쭉 이렇게 스크롤 따라. 제가 방금 전에 얘기하려고 했던 이 부분인데 이게 되게 특이한 게 뭐냐면 그 우리 스크롤 하잖아요. 네. 스크롤 하면서 보는 것처럼 이야기가 쫙 진행되는 스크롤을 거예요. 가로로 걸어가면서 하는 맞아요, 거죠. 맞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게 정말 좀 미술사적으로 되게 신기한 작품인 게 뭐냐면 네. 이게 지금 위아래 보시면 약간 띠 같은 게 있어요. 띠. 네네네. 그래서 저 몇 센티 사이에 있는 저 안에도 이야기가 있어요. 저기 안에도 그림이 있어요. 그림. 아, 그래요? 글을 몰라도 이해가 되겠네. 그렇죠. 그래서 아래 동물들이 막 새겨져 있고 그리고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 전쟁에 헤이스팅스 이제 전투에 가장 극적인 부분이 딱 나오잖아요. 그럼 막 말이 뒤집히고 막 군사들이 죽고 막 이래요. 예. 그러면 아래 나오던 상징적인 그런 동물들의 이야기가 네. 죽어가는 전사 이야기로 바뀌어요. 그라데이션처럼. 그래서 중앙에 있던 메인 이야기에서 군사가 이제 말이랑 전투해가지고 딱 부딪히잖아요. 창을 맞아서 죽어요. 그러면 그 죽은 병사가 밑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중앙의 이야기를 보충하는 역할로도 이제 등장을 하고. 영화 한 편 보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메이저로 해도 그래서 되겠다, 저걸. 그렇죠. 11세기에 만들어 놓은 영화 같은 그런 작품이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막 다양한 상징들이 등장을 하는 거고 그 위아래에 있는 이야기들 보면 우리 이소부화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여우와 까마귀 이런 이야기들도 같이 초반에 이제 진행이 돼요. 그래서 두 가지 이야기를 또 한꺼번에 한 화면에서 까마귀 소리 볼 한 수 번만 있는 해주세요. 까마귀 소리. 800점이다, 800점. 아 근데 좀 부족했나 봐요. 아 부족했나
부족했나봐요. 저 어디서 한번 진품 볼 수 있어요, 저 전시? 저게 바이웨 그 박물관 안에 있어요. 바이웨 바이웨가 지역에 지명이에요? 있는, 네네 맞아요. 바이웨가 프랑스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저기 박물관에 가면 네. 지금 정비 중이래요. 그래서 새롭게 이제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모습으로 또 재정비를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여기 안에 다양한 이제 막 이야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그 바이킹 부족의 이야기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노르만인의 이야기를 다루긴 하지만 이 술을 놓은 사람은 잉글랜드의 그런 앵글로색슨족이 이거를 만들었을 것이다. 뭐 이렇게 또 추측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럼 저거를 왜 누가 만들었냐 왜 의뢰를 해서 시청해봤습니다. 예. 라는 게 이제 궁금한 거죠. 네. 보니까 당시에 오도주교라고 했던 사람이 네. 이제 의뢰를 했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오도주교가 계속 나와요. 주인공처럼.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아마도 이 정복을 하는 것에 대한 좀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오도주교가 이걸 의뢰를 했을 것이다. 그래서 일종의 약간의 선전 성향이 있는 그런 그림이 아닐까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 두 가지 작품을 가지고 온 이유가 뭐냐면 네네. 결국에는 이게 사실 뭐 2차 세계대전 때 파괴될 위험에도 처하고 막 프랑스 군 마차 덮는 용으로도 쓰이고 이랬는데 결국엔 살아남은 거거든요. 자수 작품인데 회화 작품도 아니고. 근데 그건 뭐가 남는 거냐? 네. 이야기가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00이라는 숫자가 단순한 큰 숫자가 아니라 하나하나가 이렇게 쌓여 올려진 그런 게 바로 1000이라는 숫자로 완성이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우리 이강민의 잡지사에 1000회에 쌓여있는 그 시간들이 이 역사를 장식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짜. 1000회 축하드립니다.